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양국의 무역관계에서 미국의 불리함을 개선하려는, 즉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74년에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에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무역장벽을 확인하고 수입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망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실제로 이후 벌어진 미중 무역 갈등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끊임없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져 왔습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업의 기술 탈취, 방송 미디어 콘텐츠의 표절, 의류 패션 상품의 짝퉁 논란까지 범위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결국 2018년, 2019년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합니다. 2018년 열린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1대1로 공동건설과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효율적 대응 방안 마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관한 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책 당국자들에게 법적, 행정적, 경제적, 기술적 도구를 사용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여러 이슈 중에서도 특허 라이센싱과 법 집행, 법적 보호 중재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말한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은 중국의 지식재산권만 포함되고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나 봅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려는 중국의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은 자국 예능에서 동북공정 역사 왜곡 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즌3까지 방송 중인 중국 동영상 사이트 유쿠의 댄스 예능 저취시 가무 영상에서는 한복처럼 보이는 의상을 입고 한글 가사로 된 아리랑에 맞춰 부채춤을 추는 출연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방영된 방송에서는 민족춤으로 경연을 펼쳤는데요. 그중 한 팀이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 춤의 비보잉을 가미해 무대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민족춤 대결에서 한복의 아리랑 부채춤이 사용돼 한국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해당 무대 영상은 유튜브, 트위터에서 논란이 되며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통 민요인 아리랑에 맞춰 춤을 췄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둔갑시켰다. 동북공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리랑과 한복은 엄연히 한국의 고유의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의 힙합 경영 프로그램 랩 오브 차이나에서 한 조선족 참가자가 아리랑이 조선족 민요라며 공연을 펼쳤는데요. 조국의 56개, 민족 장백산 등의 가사로 랩을 하면서 이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가 조선족 문화와 공유되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 예능에서 마치 중국 것인 것처럼 소개되는 것은 세계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자국 동북쪽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끝났지만 이후에도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북공정을 시도한다는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중국은 아리랑을 조선족 전통민요 풍습과 함께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한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2012년 아리랑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가수 나훈아의 KBS 콘서트 영상이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 중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 방송사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18편에 대한 20차례의 포맷 표절 도용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한도전을 비롯해 효린의 민박과 미우새 등 국내 인기 방송 프로그램 형식이 중국 방송사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베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된 프로그램을 손쉽게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방영된 신의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중국의 장수 위성 TV와 상하이 위성 TV 두 곳에서 도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프로그램 포맷 도용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적 구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 포맷이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약간만 변형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중국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중국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위메이드는 중국 성취 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금장전기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업체가 두 게임의 서비스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했다며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국 법원에서 웬일로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죽 심하게 베꼈으면 중국에서 이겼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상도덕을 저버린 기술 탈취와 인력 빼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레노버의 스마트폰 사업부 창청 부총재가 퇴직을 알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퇴직 이유는 가정에 충실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었지만 정확히 이틀 뒤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샤오미 그룹 부총재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창청 부총재는 샤오미에서 휴대전화 상품 기획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곧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쟁 업체로 재취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법상에는 경쟁업체 재취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입사를 할 때 노동협약법에 따라 노동자와 회사의 노동계약 시 경쟁업 제한 협의에 서명을 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을 하면 노동자가 경제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레노버 측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이 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에 서명했으며 위반하면 법처분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샤오미 그룹은 창 부총재가 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에 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상도 필요 없다는 뻔뻔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모바일 업계 경쟁사의 임원이 샤오미로 옮긴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샤오미가 중고 임원 수집가라는 별칭으로도 불릴 정도입니다. 7월에도 ZTE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정쇠중 씨가 샤오미 그룹의 부총재 겸 휴대전화부 총재로 임명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 부총재는 1996년 ZTE에 입사한 후 휴대전화 시장을 개척하고 업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렸던 인물입니다. 뻔뻔하고 악랄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진핑 주석은 또다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연설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열린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글로벌 서비스 무역 서밋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와 디지털 경제, 공유경제 등의 비약적인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경제가 끊임없이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호혜 윈윈적인 협력 국면을 창조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시진핑 주석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연설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중국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왔기 때문에 이번 연설 역시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는데 하물며 국가가 변화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